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스피릿을 거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834번째 시간으로 인생 파노라마라는 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인생 파노라마. 우리는 1953년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입학 4개월 후인 1953년 7월에 휴전이 조인되었음을 상기한다면 6.25 전쟁 중에 학교에 입학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입학 당시에는 전쟁으로 나라가 풍비박산이 되었기 때문에 규율과 질서가 있을 수 없었고 입학하는 학생들의 연령도 일정하지 않다. 입학한 학생들의 평균 출생 연도가 1946년이지만 실제로는 45년부터 47년까지 연령대가 두텁다. 국가 행정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출생신고도 부정확했고 6.25 전쟁 시 북에서 피난 나온 학생들은 호적을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호적과 실생년월일의 대부분 일치하지 않았다. 실제 나이가 1943년생인 동급생도 있었다. 1959년에 초등학교를 졸업했고 당시 가정이 어려워 중학에 진학하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 서울에는 90% 정도 중학에 진학했지만 시골에는 20-30%에 불과했다. 중학교 2학년 때인 1960년 4.19 학생의거가 발생하였다. 그 해에는 대통령 선거로 연초부터 나라가 어지러웠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유석 조병옥 박사가 미국에서 암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고 그의 유해가 귀국할 때 삼각지로부터 남대문에 이르는 도로에는 수많은 인파가 몰려 눈물을 흘렸다. 이기붕을 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해 자행한 3.15 부정선거는 마산의 대규모 폭력 시위를 유발시켰고 그 시위로 4.19로 이어졌다. 4.19 때에는 중학생과 초등학생들도 데모에 가담했다. 우리는 오후 수업을 받고 있는데 갑자기 고등학생 몇 명이 몽둥이를 들고 교실에 들어와 빨리 안 나가면 죽인다라고 소리를 질러 모두 운동장으로 쫓겨나갔고 이어서 말리는 선생님을 뿌리치고 다친 교문을 부수고 거리로 뛰쳐나갔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총소리 흥분한 군중 비가 곧 쏟아질 듯 잔뜩 찌푸린 그날이 아직도 암울한 추억으로 다가온다. 4.19 직후는 무정부 상태였다. 파출소는 파괴되고 경찰들은 모두 도망갔다. 광화문 내길을 비롯한 교통중심지는 대학생들이 수신호로 교통을 정리했다. 3.15 부정선거의 원흉 이기붕 일가족이 피신하였다가 며칠 후 저는 자살을 했고 4월 26일에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했다. 이승만이 하야하던 날 학생들은 이기붕 집과 자유당 국회의원 자택에 들어가 집기를 끌어내고 불태웠다. 청파동 상가에 위치하였던 국회 부회장 한희석 씨 집도 군중들이 점령하였다. 인근 주민들도 학생들과 합세하여 기중품이나 가재도구를 약탈하였고 동네 아주머니들은 묵은 김치와 된장 간장도 퍼날랐다. 동네 깡패들도 부정선거 규탄한답시고 데모에 합세하여 시내버스를 뺏타고 돌아다니며 꽥꽥 소리를 질러댔다. 계엄령이 하달되어 군인들이 진주에서나 숭례문 앞에 탱크를 세워둔 채 구경만 하고 있었다. 파고다 공원과 남산에 세워졌던 이승만 동상은 끌어내려졌다. 효창공원에는 무단으로 새끼줄로 줄을 치고 자기 땅을 하고 우기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다. 허정과도 수립되었으나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는 온갖 집단의 사람들이 온갖 구실로 거리에 뛰쳐나오는 데모 전성시대가 되어 데모로 날이 새고 데모로 해가 졌다. 학교는 약 1개월가량 휴교를 하였고 학생들은 기약 없이 집에서 놀았다. 농산물 유통이 원활하지 않아 쌀가게에 가도 쌀을 구할 수 없어 배급쌀을 타먹기도 했다. 그 당시 최고 국가 행사는 미 대통령 아이젠하워의 방한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영웅 아이젠하워를 보려는 사람들이 숭례문 지붕 위에 빽빽이 올라갔다. 미 대통령 오는 길목이 환영인파로 막혀 계획된 진로를 바꾸지 않을 수 없었던 전형적인 후진국의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중학교 3학년 때는 5.16 군사 쿠데타가 발생하였다. 학교에 가니 교문 앞에 군인들이 사대를 쌓고 기관총을 거치하고 있었다.
계엄령이 발령되었고 신문은 검열을 받아 절반은 하얀 백지가 발행되었다. 집으로 돌아와 그 후 한 달 동안 또다시 휴교를 했다. 군사정부가 되면서 혁명 공약과 근대화와 산업화의 바람이 불었다. 3.15 부정선거의 원흉인 최인규와 이정재와 같은 정치 깡패들이 교수형을 당했고 교수형으로 목매에 달린 사진이 연일신문 일면 떡으로 보도되면서 국가질서는 바로잡혀갔다. 1963년 한일회담이 시작되면서 한일회담 결사반대 시위로 혼란이 재현되었고 1964년에 6.3 사태라는 대규모 학생 시위가 발생하였다. 고등학생들도 거리로 뛰쳐나갔고 체류탄 연기가 도심에 자욱했다. 이어서 계엄령과 유사한 수준의 위수령이 발동되었고 군부대가 또다시 학교 앞에 기관총을 걸었다. 그 당시 6.3 사태의 주동자는 고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중앙대 이재호 등이었으며 이들도 6.3 동지회를 만들어 아직까지 유대관계를 맺고 있다고 한다. 1965년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 월남파병이 시작되었다. 그 후 1973년 종료될 때까지 많은 동년배들이 월남전에 참여하여 어떤 사람은 죽거나 다쳤고 재수 좋은 사람은 얼마간의 돈도 벌었다. 1968년에는 김신조 일당의 청와대 기습 사건이 발생하자 예비군이 창설되고 군 복무기간이 졸지에 30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되었다. 전역 명령을 받아놓고 또다시 6개월 군생활을 더 하게 된 기막힌 사람도 많았다. 전역 후에는 바로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했고 훈련 중 장발족들은 강제로 머리를 깎이고 산하제한 정책에 부응하여 훈련 기간 중 정관수술을 받고 훈련을 열애받기도 했다. 1970년이 되자 새마을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고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었다. 산업화의 물결을 타면서 1972년 10월 유순을 맞았고 많은 사람들이 긴급조치 위반으로 감방에 가기도 했다. 1970년 후반에는 중동건설 바람이 불어 열사의 땅으로 뛰어가 비지땀을 흘리며 외화를 불었고 많은 중동 과부들은 남편이 송금한 돈을 흥청망청 쓰면서 카바레에서 제비들과 더불어 돈과 인생을 날렸다. 1979년 11.26 사태가 발생하면서 박정희라는 태산같은 권위가 순식간에 사라졌고 그 후 신군부와 황김시대를 맞으며 군웅이 핥아가는 정치적 난세를 맞이하게 된다. 1987년 신군부로부터 노태우 6.29 선언을 이끌어낸 넥타이 부대의 주역이기도 하다. 우리 동년배는 대한민국이 건국되기 전에 태어나 6.25 전쟁을 경험한 이 땅에 얼마 남지 않은 전전세대이다. 세상에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6.25 전쟁이라는 민족 최대의 재앙을 만났다. 생전 처음 흰둥이 깜둥이들도 보았고 외국 원조를 받으면서 미제 분유와 외지 물건에 익숙해지면서 부지불식간의 세계와 마인드도 갖게 되었다. 1950년대까지 지속된 농경시대에는 조선시대나 별반 다를 것 없는 환경에서 생활하였으나 1960년대부터 불어닥친 산업화 바람으로 공업국 일원으로 조국 근대화의 선봉장이 되었다. 1980년대에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마이카 시대를 맞이하였고 우리 손으로 올림픽도 치렀다. 1990년대 정보화 시대에 진입하면서 컴퓨터를 일상적으로 접하게 되었고 21세기에 들어와 디지털 세상이 되면서 69개를 넘었으나 아날로그적 생활이 몸에 배어 너무 빠른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면서 헐떡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한 생애에 농경시대, 산업화시대, 정보화시대를 모두 경험한 인류 역사상 유일한 세대임을 자랑으로 여기며 하루를 살더라도 보람있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